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47쪽 세출 예산 내역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83억 5,79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586만 3천원 대비 6억 2,2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 요인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근산 보건진료소 재건축비, 코로나19 방역 물품 및 예방접종 인건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2020년 송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홍보물 구입비 60만원, 문서 3단기 40만원, 총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안건 처리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택배 보관함 90만원으로 총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일중면 금산보건진료소 재건축 확정에 따라 시설비 4억 3,973만 1천원, 감리비 853만 4천원, 시설 부대비 325만원을 5만원으로 총 4억 5,151만 5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구축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 이송단 위탁 운영비로 사업 대상 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현재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라 상반기 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응급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2개소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안성성모병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이번 명령 대상 환자 지원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방역 대책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복,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센터 토요일 근무 확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UPS 지원은 예방접종 센터 내에 설치한 초저온 냉동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디지털 온도계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백신 냉장고 온도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한 접종 위탁 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금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 급식 시설의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횟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점검 인력 충원에 따른 센터 운영비를 1억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단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대하여 손소독제 및 비말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방역 물품 구입비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 등록 공무직 초과 근무 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본 인력 운영비는 방초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연장에 따른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본 경비는 코로나19 지속세에 따른 휴일 및 야간 근무자 급량비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위원께서는 구마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 또 우리 안성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방역 철저히 잘해주시고 금산 보건소를 지금 짓는데 그 보건소 지금 거기 있는 분 보건소장이라나 뭐라니? 네.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면사무소 갔는데 노인 양반이 오셔가지고 약 타러 왔는데 보건소 문 잠궜다고. 이제 그 지금 보건소 문 닫은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지금 진료소를 닫지 않고요. 지소는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로 지금 면에 지금 청사 있는 저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중면에도 있고 죽산면에도 있고 삼중면에도 있고 다 서운면 뭐 이렇게 면사무소 옆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 닫은 데가 몇 군데냐고. 지금 다 닫은 거예요? 네. 지금 그분들 다 뭐 하고 있었어? 지금 공중보위 선생님들이 네. 그 역학조사관이랑 또 파견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 파견이 돼서 지금 진료를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또 예방접종 대응팀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468페이지 보면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인원을 더 충당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예방접종 지원센터는 네. 안성의료원에 4월 29일부터 개설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네. 3가지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위탁의료기관에 그냥 병원에 내과나 뭐 이런 데서 신청한 부분에서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할 것이고요. 그거는 7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요양병원이나 보건소에 오셔서 맞는 대상자들이 있고 또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나가서 하는 접종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안성의료원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이제 75세 이상은 4월 29일에 접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산 보건소를 지금 전 아직 시작은 안 해서 그렇다지만은 시작하면은 저는 거기 지소장이라나? 네. 그러니까 지소장은 얼리 가는 거예요. 그 질 동안은.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분은 마을 해관이나 지금 마을 해관 같은 저기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건소로 파견을 나와야지 본대로 나와야지 그래. 거기서 뭐 마을에서 뭐를 해 지금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리모델링도 지금 4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면사무소랑 이장님들이랑 의견을 조율해서 그 옆에서 진료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진료를 했는데 네. 지금 저는 면 단위 보건소가 지금 저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소는 지금은 문을 닫고 있는데 없으니까 그분들이라도 대처를 해야지. 네. 그래서 5월 달에
공중보건의를 지금 공중보건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했는데 5월 달에는 그 전에 저희가 3개월치 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질 즈음이 돼서 5월 초에 지금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진료를 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거기 보건소 저거 일찍 보건소 왔던 분들을 전화해가지고 언제 뭐 우리가 나가서 뭐 약을 이렇게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노인 양반 오늘 보니까 80 노인 양반이 오셔가지고 보건소 문 안 열었다고 얼리 가야 되느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리 갈 데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약방에 가보지. 아니,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게 보건소에서 해주신 거 없겠지, 당연히. 약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래서 관리를, 그냥 거기에 보건소 문을 못 열면은 거기 기존에 다니던 그 환자들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전화를 그러면 해서 네, 약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의원님, 그러면 약이 지소- 떨어졌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처방전을 주든지 어떻게 해든지 해가지고 약을 타게 해라 그지. 알겠습니다. 지소에서 관리하시던 분을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방문보건이나 저 금산 보건소 건물을 지니까 거기 계시는 분을 일중변 보건소에 이렇게 임시로 거기서 근무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거기는 제가 검토를 해봐서 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니,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는 그래도 제일 그 동북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아니야. 노인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노인 양반들 힘들게 왔는데. 지금 의원님 지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산보건진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금산 보건소 새로 지니까 네, 저기 뭐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하지 말고 그 분을 네. 일찍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해라 그거지. 어차피 지금 보건소 없잖아요. 지금 문 닫았잖아. 그러니까 일찍 보건소에 지금 문 닫았으니까 지금 못 나간다면서 지금 뭐 그 공중 보건소 의들이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을 일찍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이렇게 해라 그거지. 그 저 건물 질 동안에. 그게 진료소장님과 지소장님의 업무 권한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사는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저 의원님 말씀은 응.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을 일찍 보건지소에 와서 근무하게 하라 그렇지.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의료법상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의사는 진료소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고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장은 그 전담요원은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그러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를 가려면 딴 데 있는 동네에서 걸리 가야 되겠네. 금산보건소로 가야지 그럼. 네, 그거는 저희가 가는데 뭐 차도 없고 노인 양반들이 뭐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차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나는 전 그 금산보건소가 어차피 건물을 지니까 마을에서 해관 가서 뭐 무슨 저기를 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찍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 어떠냐. 근데 지금 저 법상으로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하시던 그럼 진료하시던 그분을 열리 저기 저 뭐 당분간 짓는 동안에 안성시 보건소로 해고 보건소 일반 저기를 내려보내면 되지 그러면. 그 보건소 누가 있게 해야지. 보건소 져놓고 벌써 몇 달 동안 이게 뭐 코로나 뭐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니고 벌써 거기 철수한 지가 작년부터 철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센터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시 쪽이나 저기 뭐 평택이나 인구가 많은 쪽에도 센터를 열게 되면 없는 의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 근데 파견을 예를 나가고 들어서 이제 있습니다. 삼죽 같은 데는 지금 보건소 그 삼죽 보건소에 있어요? 삼주보건소 없습니다. 지금 지금도 없지. 지소는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을 닫을 때 3개월치 약을 드리고 문을 닫은 거고 곧 3개월이 다가와서 저희가 다시 순회로다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하여간 저 거기 저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 확인해서 약 떨어지고 네, 있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처방전을 여기서 해서 글리 주든지 뭐 갖다 주든지 어떻게 해서 저기 뭐 저 그 양반들 불편 없도록 하셔. 알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뭐 또 방역하는 사람들도 고생이지만은 그 노인 양반들도 거기 아침 새벽서부터 와가지고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보건소는 잠겨 있지. 면사무소 와가지고 언제 어디 가서 약을 타야 되냐 그러는데 딱 내가 이제 그때 봤는데 노인 양반 보고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약을 꼭 타게 하셔라. 네, 진료소 문제에서 네. 약을 타시던 분들은 불편이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447조 총사관리 및 조직 운영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90만 원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경기도에서 사무위임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개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거쳐서 개설을 하라는 거는 2020년 9월에 지난해 네, 9월에 그렇게 하라.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사무위임이 네, 된 1월부터.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설위원회요. 네. 저희가 위촉은 5명 의료인으로다가 정했습니다. 네. 453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네. 이게 지금 도립안성병원은 1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고 안성 성묘병원은 1,500만 원이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게 전년도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가요? 지금 19년도에는 안성병원이 A, 안성 성모병원이 B였었는데 네. 20년 결과가 두 군데가 다 B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세워서 내려올 때는 이게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기준에서 그냥 세운 거였는데 아,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두 군데가 다 네. B라서 네. 금액이 똑같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예, 황인태 의원입니다. 뭐 별도의 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여기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안성이 지금 뭐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막 선출직들 얘기하고 다니다가 지금 갑자기 뭐 300씩 약 400명대 육박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안성 시민들이 너무 경각심을 좀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뭐 행사 같은 거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언제 어떻게 감염되고 이게 확산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안성시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산물 가공업체나 지금 어린이집 등등등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도 점검 같은 거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가 확진자 관련해서는 관여를 해서 검사도 하고 그 환자를 어디든가를 보내고 치료에 다 관여를 하지만 그 모든 안성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는 할 수는 없어서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 뭐 저희 식품안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식품 적객업소는 저희 담당이고요. 뭐 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거의 소관을 해서 그쪽에 뭐 지침 같은 거, 점검 같은 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소관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점검이라든가 한 실적이 있는가를 좀 취합하려고 해서 취합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안성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위태했던 게 뭐 생명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입으로 설레바들 까고 다녔어요. 코로나 청정지기라고. 근데 갑자기 400명, 여주가 그때 당시 뭐 100몇 명, 한 200명 갖고 올 때 우리 30명, 40명밖에 안 됐거든요. 여주를 앞질렀더라고 보니까요. 여주는 인구도 12만밖에 안 되는데. 신속 PCR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것은 우리가 예방수칙이라든가 처음에는 한 사람만 발생했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긴장감이 너무 풀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행사 같은 것도 자제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그렇습니다. 많으시고요. 네. 그 부서별로 자료 취합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근데 이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그거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소관별로 하는데 저희 보건소가 모든 게 예방접종부터 그러면 대응까지. 거기하고 시민안전 협의해서 네, 그러게 오늘 저 자료 제출력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철 의원님. 저는 여쭤보려고 못 여쭤봤는데, 그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가서 저는 격리에 다행해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 면역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돼서 치료를 하고 왔으면 확진은 됐는데 네. 치료는 안 하고 그냥 거기 뭐 아프지는 않으니까 네. 있다가 그러니까 그 확진된 분들이 네. 증상이 없을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를 네.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네. 문제가 없으면 보내는데 그분들은 사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 거의 무증상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으면 발열이 나거나 이러면 해열제도 주고 무슨 치료를 네, 해주지만 네. 그렇지 않아서 그냥 관찰하고 남과 이렇게 만나지 않게 접촉이 없게 네. 하고 있다 별 증상이 없으면 가는데 항체가 생겼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남에게 재감염은 다시 그러니까 나올 때는 저기 다시 검사를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음성이 돼야지 나올 거 아니야. 나올 때 검사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네. 그냥 퇴소를 시킵니다. 그 검사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길 과장님 이하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